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어제는 걸록격을 했고 오늘은 양인격을 하시는데 어떻게 강의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그러는지 해야 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시킬 것인지 참 필자가 답답하다고 그래요. 시간은 잘 가고 이해는 시켜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인격은 먼저 일간의 겁재월이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인격은 간목과 병화, 경금과 임수 일간에게만 양인격이 성립한다 그래요. 세간에는 5월의 무토가 양인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인수일 뿐이다. 왜냐하면 겁재가 양인이기 때문이다. 간목의 묘목, 병화의 오화, 경금의 유금, 임수의 자수, 전부 다 겁재다. 병화의 겁재, 경금의 겁재, 임수의 겁재. 그런데 무오는 인수인데 어떻게 이걸 양인격으로 논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요. 을목은 인목이 양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음천간이기 때문에 양인으로 논하지 않고 순수한 양인은 갑, 병, 경, 임 네 개만 있다 그래요. 이 네 개 중에 간목과 묘목은 같은 동주가 아니고 병오는 동주가 될 수 있으며 경유도 동주가 될 수 없고 이임자도 같은 동주가 되기 때문에 제일 힘과 능력 이 부분이 강한 양인은 한 동주로 오는 병오, 이임자 이 부분이 제일 강하겠다. 수화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양인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제일 최고의 록지, 왕지, 이것을 제왕지라고 하는데 강한 힘의 포태법상 최고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 제왕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강해도 안 되고 신약해도 안 되고, 그래서 비겁하다 양인격이라면 매우 흉하고, 약간은 신약해서 그러한 양인격, 능수능란하고 처세 수단이 좋고, 다만 양인격이 되면 월지양인을 상징하는데 인덕은 좀 부족한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너무 신강하지 않은 양인이라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능히 산 꼭대기에다 데려다 놔도 살아날 수 있으며 사막 한가운데에 데려다 놔도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병하면 5월 양인이다. 인수는 예를 들어서 을묘가 왔다. 그러면 벌써 사주에 5월에
병화일간이 되는데, 그러면 벌써 을묘가 있고 병호 양인이 됐으니까 이미 신강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에서 두 글자 외의 또 다른 글자는 없어야 된다. 이게 주권이다. 5월 이 자체와 병화일간 이 자체 외의 정화나 또 다른 오화나 사화나 이것이 있으면 바뀌어. 인수에서 간목이나 인목이나 어떠한 글자가 두 글자, 간지 두 글자 외의 또 다른 글자가 있으면 이것도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 병화가 왔을 때 병진으로 오거나 아니면 또는 기축시에 태어나거나 이러한 식으로 해서 설기순화를 시키거나 임진시에 태어나서 설기순화를 시키거나 이러면 좋은데 사주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계사시에 태어난다면 사주 배림격이다. 자식이 사주를 배려버렸다. 임진시에 태어났다면 무난하고 내 일지는 병진이거나 아니면 병신이고 시주에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내 일지가 병신으로 태어났다면 시주에서는 임진이 되어서 균형을 맞춰주고 신금에 통근한 임수, 지인토는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임수를 생하고 그래야 내 인수가 목분 화열되지 않으며 나 역시 인생 무대 써먹는 설기하는 식상이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5월인데 인수가 이렇게 있는데도 병인이 되거나 그러면 바뀌어. 잘못되었다. 또는 병오로 왔거나 그러면 바뀌어. 또는 병술로 왔거나 그러면 바뀌어. 이 부분을 알고 사주를 감명하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양인격의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설명한 것과 같다 그래요. 이 양인은 사실은 명식을 푸는 것보다 이 부분, 양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인은 일간을 방조하기도 하지만 재물을 겁탈하는 겁재이므로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간목에 묘목이 양인이었다면 을목 투출은 불가 배린격이다. 병화가 5월 양인이 되었는데 정화가 투출이면 안 좋다. 경금이 6월인데 신금이 투출했다면 이것도 안 좋다. 임수가 자월인데 개수가 투출했다면 이 또한 안 좋다. 이렇게 겁재천까지 투출하면 이것을 진양인격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진양인격은 너무 성격이 강해서 남한테 치고 살지를 못한다. 남한테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꼭 대갚으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잘못되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지인 양인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양인은 일간을 방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인 양인이 되면 재물을 겁탈하는 겁재가 있는 것이므로 즉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하면 이 병화 일간이 5월에 태어났는데 양인격이 되었다. 그런데 사주 명식 원국에
정화가 있고 여기에서 사화도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 신강하죠. 신왕하다 그래요. 이렇게 됐는데 정화가 투출이 되었다면 이것은 일평생 기신작용이 되어버리고 명시공국에 사오가 있더라도 정화가 없었다면 정화가 투출된 대운에만 진양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삶의 숨통이 트이고 났다.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겁재는 재물을 겁탈하는 겁재의 힘으로 칠살과 합으로 묶어야 한다. 그래서 합으로 묶어서 지지의 합으로 묶거나 지지가 풀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이것을 양인합살이라고 하는데 여명은 나의 남편이 겁재와 암합을 함으로 작접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어떠한 사주든지 마찬가지다. 간목에 묘월의 양인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을목이 설령 없었더라도 사주 명시공국에 경금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경금과 묘중 을목의 양인 합사를 시키는 것이다. 이때는 괜찮다 그래요. 명, 암, 합으로 양인 합사를 시켰다. 그런데 여기에 을목이 투출이 되어서 을경 합이 되었다면 을목도 못 써먹는 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경금 관성을 못 써먹기 때문에 만사불성이 되어버린다. 이 을경합이 되었고 이 경금이 을경합이 되었기 때문에 묘중을목은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에서는 투출된 을목과 경금만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양인의 겁탈격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이 내 남편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설령 을목이 없더라도 묘중 을목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여자의 양인격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내 남편이 겁재와 암합을 함으로 비밀리에 하는 것이 암합이죠. 떳떳하게 하는 것은 명합. 이것은 비밀리에 암합을 함으로 남편이 바람 피울 수 있는 염려가 항상 있게 된다. 가령 묘월의 갑신일주 여명에 경금이 투출했다면 경금은 나의 본남편이고 그런데 타간지와 명암합이 이루어졌다면 남편의 정이 나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격이 된다. 가령 을사가 사주에 있어서 을경합 사중 경금에 을목이 합이 된다 그래요. 사화는 영마지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사를 목욕 상관군 사통 도주다. 이 사화는 사중병화는 태양을 상징하고 이 을목은 새를 상징한다. 그래서 밝고 화려한 그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을경합과 사신합이 되는 경우라면 나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인격 여명의 겁재 투과는 흉하다. 남편으로서는 묘중을목이 정처이고 간목은 외정 여자와 같은 격이 되기 때문이다. 양인 합살이 되면 재물을 겁탈하려는 마음을 순화시켜 좋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옛날 고전에 써진 그것들로
이 고전에 양인 합사를 시키면 좋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남자 위주로 사주 통변을 거의 다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많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고 이것이 이번 지금 시대에서 현실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장단점이 또한 이렇게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인 합살이 되면은 마음을 순화시켜 좋다고 하지만 또 다른 피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남자는 무난하지만 여명의 양인격은 좋을 수 없으므로 부부간의 애정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요. 옛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 현재 막 그러는데 필자가 이렇게 보면 자 보자고요. 간목이 묘월의 양인이 되었고 경금이 있었다면 이 경금은 남자 사주에서 나의 자식이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묘중 을목이 있는데 이 을목과 명화합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겠지만 점점 커가면은 이 명화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을 탐한다. 내 자식은 재물을 탐하는데 이것을 항마제라고 그런다. 재물을 탐하다 보니까 자기가 능히 공부를 해야 할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금이 투출이 되고 묘월이라면 이것을 반드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화가 투출이 되어야 내 자식이 항마제에 빠지지 않는다. 신금이 투출이 되었다면 병화가 투출이 되어야 내 자식이 항마제에 빠지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보자고요. 이 간목의 경금은 지금 누구냐면 남자 사주에서 간목의 경금은 나의 재성의 아들이고 간목의 경금은 내 처의 자궁이다. 그 얘기예요. 자궁. 자궁 생식기. 한마디로 다른 말로 그냥 알기 쉽게 성기. 내 처의 성기가 이 경금인데 이 경금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묘중 을목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지금 현재 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경금이 투출했다면 정화가 있어야 하고 신금이 투출했다면 병화가 있어야 하고 그리야만 내 처가 헛지랄을 안 한다. 외정을 안 한다. 나 모르게 숨어서 나는 회사 가고 없으니까 대낮에 나와서 헛지랄 낮에 갔다가 만나서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외식하고 다니는 이러한 헛지랄을 안 한다. 이 헛지랄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냐면 병화나 정화가 없는 여자들이 헛지랄을 한다. 말이 좋아서 양인격이라고 하고 그래서 남자 사주나 여자 사주나 일단 양인격이 되었고 말이 좋아서 양인 합살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굉장히 세밀히 살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 고전 책이 그냥 살펴보시기는 하시되 꼭 그쪽이 중요하다고 빠지지는 마시라 그래요. 합살이란 양인과 칠살의 흉성을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되었던 이 합살은 일간의
칠살이기 때문에 합살을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좋고, 그러면 첫 번째로 좋은 것은 뭐냐? 제살하는 것이 첫 번째요. 합살은 두 번째에서도 쭉 떨어져서 한 세 번째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썩 좋은 것이 아니다. 합살은 제살이 가장 좋다 그래요. 그래서 합살이란 양인과 칠살의 흉성을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것을 이 합살 이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어떠한 걸로 합살하는 것이 좋냐면, 가령 자월에 임수다, 묘월에 간목이다. 경금으로 합살을 하는 것보다 미토가 있어서 묘미 합으로 양인의 성격을 합으로 묶어버리거나, 술토가 있어서 묘술 합으로 묶어버리거나, 이 자수는 진토가 있어서 자진 합으로 묶어버리거나, 신금이 있어서 신자 합으로 묶거나, 또는 축토가 있어서 자축 합으로 묶거나, 이것이 바람직하지, 임수일간에 무토가 직접적으로 투출이 되어서 이 무토가 자중계수의 암합, 명암합이 되면 지저분한 합이 되는데, 이 임수가 남자라면 이 무토는 내 처가 되어야 되는데, 내 처성인 무토는 자중계수의 명암합을 하기 때문에 내 처의 신상 이변수, 남 모르게 바람 피울 수 있던 가능성이 나타나고, 지지 속에 암장이 되어 있는 암합, 지지끼리는 지지의 합이 되어오고, 이렇게 투출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그 얘기예요. 정만이 있다. 그냥 어떠한 여자를 보고 오, 저 여자 예쁘네 하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암합이고, 명암합은 어떻게 한번 해버려? 해봐? 응, 저거 마음에 쏙 드네. 저거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되고, 뚜렷하게 개수가 추출이 되어서 무게합이 되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밝고 환한 곳에서 결혼을 하는 이러한 상태다. 그래서 지지끼리의 합으로 이것을 묶어주는 것이 좋지, 천간이 투출을 해서 묶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간목의 묘목 역시도 이 경금보다 지지신금이 있어서 신중경금과 묘중, 을목이 을경합으로 암합을 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역할이 되는데 정말 좋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이 묘중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신금이 있어서 묘신 암합을 하고 귀문 발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암합을 하면 묘중에 을목이 간목에 등락해가 했던 이것을 다 잊어먹고 신중경금의 암합에
그러면 등락개갑이 다 풀려져서 이 간목이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추출된 간목과 간목이 쌍목 유림을 이루고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암압이 경금이 투출이 되었다면 이것도 좋기는 좋지만 다른 부분 또 피해 상황 이 부분을 반드시 밝히고 생각을 하시라. 그래서 명암합, 암합, 명합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초급편에 배웠던 것들을 양인 합살이 되었건 뭐가 됐건 이제는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하면서 써먹는 부분 쪽으로 가는 것이 격국론이다 그래요. 이게 양인격은 대체로 남자한테 길하고 그런데 칠살이 왕성하고 간목이 허약할 경우 묘중을목과 암합을 함으로 일간을 극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미인계를 활용하여 칠살의 흉성을 묶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칠살이 용신이 되어야 하는데도 합이 되어서 합을 타면서 기반이 되어버린다면 용신의 활동이 묶여버리는 것이므로 만사불성이 된다. 즉 자식인 경금이 여자와 재물을 탐하여 항마제에 걸린 것으로 그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여기에서는 나온 이 모든 글들이 아까 얘기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꼭 책을 읽어보시고 이것을 병화나 정화가 있어서 반드시 항마제 성분에서 풀려나게 해야만이 용신 본연의 임무를 하고 관이 문득 서서 내 직업이 좋고 자식 덕에 성공 출세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합으로 묶여버리면 일사무성이다. 그것을 못 써먹는다. 이것을 꼭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 그래서 식상이 없는 양인합살에서 용신 기반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양인합살이다. 그래서 양인합살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엣 고서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암압, 합살 이 부분은 결국에는 암압에 의해서 기반을 시킨다 하는 그 뜻인데 기반을 시켜서 이익이 될 때도 있고 이게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 묘목은 암장되어 있고 간목일간에 경금은 투출되어 있는 것이 기반이 되어 버리면 이것이 더 흉하다. 이 경금을 내가 써먹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완전히 양인격으로 심강하다면 반드시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한다. 병화 일간에서는 무토가 있어야 하고 기토는 없어야 하고 경금 일간에서는 이 병화가 양인 합살을 하기 때문에 임수로 제사를 해야 하겠고 각기 천간에 유정, 무정이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을 살펴야 한다 그래요. 그 부분 제사를 하는 것에서도. 그래서 간목에 묘목이 있으면 경금과 명암화, 병화에 오화가 있으면 임수와 명암화, 무토에 오화가 있으면 간목과 명암화, 경금에 유금이 있으면 병화와 명암합을 한다. 임수에 자수가 있으면 무토와 명암합이 되고 을목일간의 신금칠살은 임목,
겁재와 명합을 한다. 자, 여기에서 을목은 칠사를 어떻게 제사를 하냐면 모든 일간들을 이 을목과 같이 생각을 해라. 이 을목이 칠살이 있으면 이 칠살을 아까는 이 간목은 경금이 있어서 을경합으로 명합합을 시켜서 순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음간은 식상으로 한다. 식상은 자궁이다. 식상은 생식기다. 내 생식기, 성기를 활용을 해서 신금을 합으로 묶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한이 많을 수밖에는 없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경금은 이미 병신합으로 이렇게 묶였으면 이 신금이 싫던 좋던 남편이 된다. 내 마음속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경금. 이 부분이 언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경금 대운이 들어오면 이 신금을 배신을 하고 경금한테 간다. 그래서 모든 사주는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을목이 아니고 정화라면 정화는 개수가 7살이 되는데 이 정화에 무토로서 무게합으로 7살을 묶어주는데 그러나 이것을 잘 보면 무토와 개수를 둘 다 잃어버린다. 꼭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고 장점이 있으면 그래서 단점이 있다. 계사년 을묘년 갑신일주에 무진시기에 태어났는데 간목이 묘목에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다. 묘월에 진양인격이다 그래요. 을목이 투출이 되었으니. 그래서 요 개수가 투출이 되어서 나의 정인이고 무토는 투출이 되어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는 지인 중에서 개수 어머니가 투출이 되었고 나는 갑신일주로 묘월이다. 그러면은 약간은 신약한데 약간은 신약하다. 신약한 중에 사화가 있어서 조우를 하는 그러한 형태이고 이 을목이 지금 제일 큰 문제다. 묘목의 양인인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 을목이 아주 제일 큰 문제다. 진양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목이 이렇게 보면 개수를 탈인, 이 개수를 이 간목이 개수 어머니의 젖을 먹고자 했지만 을목이 등락개갑을 하면서 이 개수를 탈인시켜 버린다. 이것을 겁제 탈인이다. 을목이 간여지동으로 와서 고집이 너무너무 세고 나의 인수 모친의 조력을 모두 빼앗아 가버리는 을목 겁제이고 또 이 을목은 진토에서 투출이 되었기 때문에 겁제 탈인, 무토는 내 것이라고 탈제를 한다. 그러면 이 을목을 양인을 합사를 시켜서 묶어야 되는데 이 을목이 여기서 보면은 사중경금, 신중경금 두 개의 경금을 끼고 있는 을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묘중에 을목과 사중의 경금이 암합을 하고 있고 신중의 경금과 묘중의 을목이 암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을목은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상태이다. 어찌 되었건
이 사중경금, 신중경금으로 을목의 양인의 성격을 묶은 것은 좋지만 또 다른 피해 또한 상당히 있다 그래요. 그래도 여기 사주에서 대세를 잡고 있는 겁재, 양인의 흉성을 묶여서 길한 점도 있다. 이러한 사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신중경금 남편이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지 않고 이 을목을 보고 있다. 을경합으로. 그러면 이 간목보다 이 을목이 힘이 더욱더 세기 때문에 이 을목은 남편의 첩이다. 나는 갑신으로 와서 내 남편 경금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을목을 바라보는데 나는 녹군처가 이 을목, 묘목의 녹군처이기 때문에 을목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첩에게 안방 빼앗기는 사주가 된다. 그래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이 많게 된다. 첩에게 안방 뺏기는 사주.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남편의 작첩. 이 부분이 어찌할 수가 없다. 나 역시 정이 많고 나는 사신이 합을 했고 이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딸을 낳는 사주에 해당이 되고 이 묘월은 자녀추위가 남아있고 아직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약간은 신약하지만 사중병화를 용신을 삼을 수밖에 없다. 이 묘목을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간목을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약간의 자기 몸을 버틸 수만 있다면 조우를 우선하는 그러한 경우,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는 수, 목, 화 대부분이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신중경금이 암장된 을목 포함 3개의 을목의 명암합으로 탐재괴인이 해당하므로 상당히 불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월간 을목이 시아버지이다 그래요.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시아버지를 만날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오대운에 홍염살 운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28세 경신년 식관 사신합에 의해서 혼전 합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겁재가 투출된 명식은 겁재를 합구하는 세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신년의 남자는 을경합으로 작첩할 것을 이미 상징하고 있다. 만약에 신년에 결혼했다면 풍파를 덜 겪고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어찌됐건 콩나물도 때에 맞추어 물을 줘야 하듯이 인간 또한 때에 맞게 물을 줘야 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콩나물의 뿌리가 썩어버리고 물을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많이 줘도 안 되고 한꺼번에 폭포수로 뿌려도 안 되고 조루로 적당하게 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운에 의해서 그 운을 맞춰야 한다 그래요. 밥 먹는 것 또한 때에 따라서 밥을 먹고 계절에 따라서 옷을 입듯이 결혼 또한 때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저놈은 철든 놈이다. 아이고 저건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으니 저걸 어디다 써. 그 철이다 하는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때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때가 운기이고 시간이다 그래요. 그래서 미토대운부터 남편이 바람기가 시작되었고 바람을 피우다 당주에 여동생과 합궁을 했다 그래. 이 나쁜 놈이.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 이별 치고 패고 싸우고 그 후에 전 남편은 당주에 여동생과 살고 있고 당주는 첩이 안방 차지한 것은 아니라도 더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겪었고 40세 임신년 재혼을 했으나 후부 역시 여자 관계가 무척이나 복잡했고 결국 만사를 포기하는 인생이 되었으며 여동생과 남편을 평생 증오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어느 사주나 관성이 일관의 타천관이나 암장간의 합이 많으면 남편 작첩에 해당하고 혹은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은 신중 경급 남편이 진중 을모, 투출된 을모, 암장돼 있는 을모, 합되는 을목들이 많아서 개 잡놈을 만날 것을 상징하는데 간목은 양천간으로 여자이고 을목은 간목 다음에 을목이기 때문에 여동생이 되었는데 이 개 잡놈이 둘이서 여동생하고 합정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혼하고 둘이서 살고 있다.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일평생을 이 또한 업인이 쌓이는 것이니 어찌하려. 그래서 말이 좋아서 양인격일 뿐이지 합살, 말이 좋아서 합살이다 그래요. 자, 또 다른 사주를 보시자고요. 기해년 경어월 병자일주가 임진시에 태어나서 자오충을 자진합으로 풀어준 것은 좋지만 해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자축 방합, 신자진 방합 이 부분을 이루면서 말만 5월의 양인격일 뿐이지 자오충에 의해서 병든 말의 다리가 부러진 상태의 말을 타고 있는 병화다. 의지할 곳은 병화가 오화 한 글자뿐이요. 전부 다 6글자가 귀신이다. 그래서 말만 양인격이다. 이처럼 신약한 사주에서 나의 모친이 통관용신이 되어야 할 텐데 통관용신이 되어주지 못하고 이 진중을모 이 부분에서는 진중을목은 모친이 아니고 연주 기해에서 왔으니 해중간목이 나의 친모이다. 그런데 투출이 되어야 하는데 투출이 되지 않고 해중간목은 임수로 투출이 되어서 이 병화 불을 끄겠다고 나서고 거기에서 기토 기해년에 앉았기 때문에 이 기토는 기임 탁수를 시키고 참 답답한 사주다 그래요. 시상 임수 칠살이 병화 불을 끄자고 나오고 내 모친도 없고 내 아버지는 금생수에서 수기만도 왕성하고 물이 대서양의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섬에서
부산 바닷가에서 어떠한 섬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많은 사주인데, 말은 좋아서 이임수의 양인 합살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에는 비겁이 요 이임수가 합하는 것은 오중정화 한 글자뿐이다. 그래서 합은 되기는 양인 합살. 여기에서는 양인 합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편 자체가 이미 개 잡놈인데 무슨 여기서 양인 합살 찾고 뭐 찾고 하느냐. 참 답답한 사주가, 대운 또한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의례병자 일평생 대운이 없고 오화 하나를 의지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종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고 눈물과 한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임수는 직업이 되는데 신자진과 해자축을 이루어지면 이 병화는 죽는다 그래요. 해자축, 신자진이 이루어지면 물에 퐁당 빠져서 죽게 되는데, 이임수는 술집, 유혹, 팔락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음식업, 술집, 유흥업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되는데, 양인격이지만 천하의 적군들만 왕성한 세력으로 자오충을 자진합으로 풀어서, 그래도 다행은 다행이지만 이것은 풀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자오충이 보류가 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남편 부부 이별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접대부 생활로 돈을 벌기도 벌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허리, 척추, 디스크 몸이 안 좋아져서 한국에 들어왔고, 갑술대운에 어찌할 수가 없다. 내 업장이 이렇게 크구나. 이것을 깨닫고 갑술대운에 머리를 깎고 공양주 보살로 들어가서 밥 짓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 매우 잘한 것이다 그래요. 이 업을 갖다 풀어내야죠. 병자일주가 음양살로 임수편간이 남편이 되는데, 임수는 동주 묘고로 임묘하였고 오중정화에 명암합되어 바람나 집나갈 남편이 되는데, 태월공망에 임수는 해수 천기의 록군함으로 구제중생 활인업의 종교인으로, 그래서 암자 이렇게 공양주 보살이 되어서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모든 업인들을 풀고 가시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양인격은 좀 부족하다 그래요. 자, 또 다른 사주를 보시자고요. 정해년 기우월 경신일주가 병자시에 태어났다. 병화, 정화 두 개가 있지만 병정화에 뿌리 록군이 없고 이미 6월에 사신에 들어가서 죽어버렸다. 허공 중에 날아가는 병정화이다. 기토 모친 또한 자왕 모세로 자식을 따라가서 죽어버렸다. 6월경금의 양인격인데 남아있는 기운이 아무것도 없고 해자 신유만 남아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어떠한 여기에서 의지처가 없는데 유, 술, 해 해서 술토가 들어와서 신유술 금방으로 가버렸다. 6월에 경금이 투출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 어떠한 격국은 양인격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다른 운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고 음기만 들어오는 것을 반김으로 이때는 모자가 한 마음이다. 그래서 모자 동심격 또는 금수가 한 마음이다. 그래서 금수 동심격이다. 그래서 금수 운만 반기는 사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양인 합살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상태이지만 금수가 한 마음으로 양인을 설기에서 뽑아내고 왕성한 금기운을 설기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인은 꼭 합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기에서 그 기운을 순화시키거나 이렇게 지지끼리의 합으로 이 기운을 뽑아내는 것이 더욱더 좋다. 지금 보면은 유금에 해수가 붙어 있으면서 뽑아내고 신금의 자수가 합으로 신자 합수로 뽑아내고 이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에 왕성한 숙살지기 기운을 뽑아내기 때문에 두뇌 총명한 사람이다 그래요. 병화와 정화는 무통군했으므로 써먹을 수 없는 금실무성으로 여기에서 금실무성이다 하는 그것은 금기가 너무 왕성해서 이 부분이 화극금으로 이 금기를 단련, 재련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 종을 만드는 경금 재료인데 이 경금을 재련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만들지를 못한다. 이것을 금실무성이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써먹을 글자가 없기 때문에 금수 운만 반기는 모자 동심격, 금수 동심격이라고 한다 그래요. 기토모치는 금기 왕성한 금기인이 자식 낳고 상고를 겪다 단명하는 모친이고 이러한 경우 자식은 고아가 되어 간다. 당주는 사시성가만을 논할 수 있고 모친이 죽었기 때문에 이 경금일간으로서는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주와 태월공망으로 매우 무력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상징하는데 일지가 공망지에 끌려감으로 처하는 무정하여 정화라는 자식을 낳고 헤어지게 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책을 읽고 육친 찾는 법이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읽어보시라고 그래요. 필자가 이것을 설명을 다 해줘야 되겠지만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호대운의 수화상전암으로 자수 여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계산이 성립하고 이 사주에서 경인일주가 되었다면 대운의 울로와 맞고 처자득이 좋았을 것인데 대운 울로가 신, 미, 오, 사, 진, 묘, 인으로 가서 어렸을 때는 무난하게 지났지만 정미대운부터 이 사주를 금수 동심을 거역하고 가기 때문에 피눈물에 한많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특히 이렇게 외격의 종격 사주들은 이 운을 잘 만나지 못하면 일반 내격보다도 더욱더 피눈물 나는 삶을 살게 된다. 병정은 자식인데 자식을 낳는 나의 처가 없다. 해중 간목이 나의 처인데 해중 간목 또한 맞아 죽어버리고 수다 부목으로 물에 떠버린다. 그러면은 이 정화는 죽어버렸다. 이 병화 또한 자식이 되는데 자수에서
수화로 불 꺼버리니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 자식도 없고 모친도 없고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일사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잘하면은 갑진대운에 어떻게 살 수도 있겠다 그래요. 갑진대운에는. 그러나 이 갑진대운, 이 계묘대운, 이민대운에 신, 미, 오, 사를 벗어나면 갑진, 계묘, 이민대운에 해수와 자수가 있고 신자진을 이루고 해묘합을 하고 해인 합을 하기 때문에 무난하지만, 과연 이 병호, 을사, 정미 이 대운을 어떻게 겪고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당주는 병호대운 35세 신유년 유암으로 사망했다. 병호대운은 수화상전에 세신왕충으로 극비운이 되는데, 유암이 되는 것은 기토가 극허약하여 자왕모세이고, 폐실증자는 유암이 발생하고 암치질, 수치질에 대장암의 염려도 있으며, 이처럼 시주와 태월 공망이 되고, 일간이나 일지가 공망지나 사지 또는 묘지에 들어가면 거의 단명 흉사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모든 설명은 아직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초급편에 모든 부분 설명을 했다. 이제는 그 설명한 것을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여기에 미루어서 양인격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양인이라 해서 뭐하고 걸룩이라 해서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오로지 용신이 기래야 하고 유력해야 하고, 그리고 운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그리야만 사주가, 인생이 편안해진다. 여기에서 또 다른 이 미월의 무토일간, 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양인격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양인격에 대해서 공부하셨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